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미 증시는 환호했지만 우리 증시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러 강세와 반도체주 약세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주는 업종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에선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35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52%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1.8% 감소했습니다. 위메이드가 21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처분 예상 기간은 오늘부터 2029년 3월 24일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4천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옥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이는 자산 총액 대비 7.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득 예상일은 12월 24일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남북 경협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구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던 삼부토건이 현재도 3% 넘는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부진한 증시와는 다르게 가상화폐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의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구장에 이어 현재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현재 7% 넘는 급등세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늘부터 스페인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시세가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정구장에서 29% 급락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며 3% 넘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을 받는 코오롱 글로벌이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며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보면 오늘도 역시나 일제 재건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삼부토건, 현대에버다임, 데모 같은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요.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건 관련주들 내일 시장에서 또 시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건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트레이딩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무조건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기에는 수급도 부족하고 좀 모멘텀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들이 없고,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또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재건주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앞서서 지금 좀 시간 외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주가 맞기는 한데, 다만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네. 이래서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였어요. 실제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재건 관련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연속성을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조금씩 짧고 끊어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건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17% 급등했는데 시외에서는 빠지고 있는 게 실적 발표 때문인 건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많이. 네네. 네. 일단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뭐 비주택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시간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좀 실적의 영향으로 소폭 좀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실적을 따라가냐 아니면 좀 트럼프 효과로 따라가냐를 집중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후자가 맞아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민감도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이번에 또 재건 사업에 또 참여를 한다라는 지금 이슈가 또 나와준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이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의 공사를 좀 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전쟁으로 좀 많이 뭐 부식이 돼 있거나 파기가 되어 있는 이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의 공사를 직접적으로 맡는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마진율도 굉장히 좀 많이 남을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코오롱 글로벌이나 뭐 다른 재건주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게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EU 쪽에서도 계속 재건 쪽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붙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지금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저는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재건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재건주 내에서도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 프로젝트에 일단은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실적이 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뭐 눌림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지금 재건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삼부토건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오늘도 뭐 시간에서 4% 넘게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삼부토건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지금 재건 테마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재건 테마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분율을 놓고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금 지분율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지분율 자체가 96%에 육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좀 지분율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 하방 방어, 주가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삼부토건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물량을 던지면은 그냥 그대로 또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부토건을 지금 추격 매수로 따라붙는 건 저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재건 쪽 없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SG, 현대 에버다임 좀 이런 기업들로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250억 가량이었는데 343억 원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거든요. 호실적 통해서 좀 주가 우상향 흐름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지금 LX세미콘이 영업이익 예상치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결국 산업이 움직여야지 기업이 빛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외에서 2% 정도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LX세미콘이 속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혹은 반도체 IT 쪽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대장주도 안 가고 있는데 소형주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결국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호재성 산업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개별 기업이 빛나더라도 일시적으로 빛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호실적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SP가 현재 5% 넘게 하락 중이고요. 현대힘스도 거의 3%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이제 조정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시간의 거래 하락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계속 중장기 성장 사이클 들어왔다고 봅니다. 일단 주가가 계속 이제 위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조선 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친환경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엔진을 좀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국에는 저탄소에 대한 부분들, 탄소에 대한 규제 부분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정책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부품이 엔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나 외형 성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도 일단 뭐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고요. 또 이제 하나 엔진, 이 두 기업이 친환경 엔진을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이제 디젤 엔진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STS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류를 좀 나누신 다음에 국내에서는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쪽은 STS 엔진, 이쪽을 일단은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